당신 아들 박성훈? 무정자증이야. 당신이 뺏어간 그 아이? 당신 아들 핏줄 아니라고? 뻐꾸기 둥지인 줄도 모르고. 으, 으, 이 사기꾼 같은 년이 거짓말이야. 거짓말! 화려한 샹들리에가 번쩍인다. 태성그룹 안주인 장여사의 칠순 잔치가 성대하게 열리고 있다. 정재계 인사들이 북적이고 무대 중앙에는 5단 케이크가 놓여 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장여사, 그 옆에 아들 박성훈과 며느리 최미라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인사한다. 아이고, 김 의원님.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성그룹의 기둥이신 여사님 생신인데 만사 제쳐두고 와야죠. 그나저나 손주 녀석은 어디 갔습니까? 명문대 수석 입학했다면서요? 호호 네. 우리 민재가 워낙 바빠서요. 잠시 뒤에 인사 올릴 겁니다. 제 핏줄이라 그런지 아주 영특해요. 어머니, 이제 촛불 끄실 시간이에요. 그래요, 어머니. 어서 단상으로 가시죠. 장여사가 우아하게 단상으로 이동한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웅장한 음악이 흐른다. 하지만 연회장 입구 쪽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누군가를 막으려다 밀려난다. 초대장이 없으시면 입장 불가합니다. 부인, 비켜. 난 초대장 따위 필요 없는 사람이야.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연회장 문이 쾅 열린다. 새빨간 정장을 입은 오유진이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레드카펫 위를 걸어 들어온다. 음악이 뚝 끊긴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유진에게 쏠린다. 장여사의 미간이 찌푸려진다. 성우는 유진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친다. 뭐야? 경호원들 뭐해? 저 미친 여자 당장 끌어내지 않고 설마. 유진은 멈추지 않고 단상 바로 앞까지 걸어온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베넷 저고리 하나와 마이크가 들려 있다. 20년 만이네요, 장 여사님. 칠순 잔치가 아주 성대해?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쌓은 돈으로 차린 잔치상이라 그런가 아주 번쩍번쩍하네. 당신 누구야? 남의 귀한 잔치에 와서 무슨 행패야? 여보, 경찰 불러. 너 죽은 줄 알았는데.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유진이 피식 웃더니 손에 든 낡은 베넷 저고리를 장여사의 얼굴을 향해 획 던진다. 베넷 저고리가 장여사의 얼굴을 치고 케이크 위로 떨어진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기억 안 나세요? 당신이 내 뱃속에서 핏덩이 꺼내 가자마자 비 오는 날 내 얼굴에 돈 봉투 던지며 버렸던 그날. 내가 입고 있던 옷이잖아. 저 여자 무슨 소리야? 핏덩이를 꺼내가? 설마 태성그룹 며느리가 낳은 게 아니란 소리야? 저 천한 것이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당장 저 입 닥치게 해. 경호원들이 달려들려 하자 유진이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높이 쳐든다. 건드리지 마. 이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아? 당신들이 금지옥엽 키운 손주 박민재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야. 순간 장여사와 박성훈, 최미라가 얼어붙는다. 당신 몰랐지? 당신이 배 아파 낳은 줄 알고 키운 그 아들. 사실은 내 배 빌려서 낳은 내 아들이라는 거. 당신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당신 속이고 대리못 쓴 거 정말 몰랐어? 무슨 소리야? 대리모라니?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민재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미라야. 그게 아니라. 그리고 장여사, 당신이 더 놀랄 소식 하나 더 줄까? 유진이 서류를 바닥에 흩뿌린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린다. 당신 아들 박성훈. 무정자증이야. 뭐야? 헐. 그럼 그 손주는 누구 씨앗이야?
당신이 뺏어간 그 아이, 당신 아들 핏줄 아니라고. 내가 다른 남자 정자받아서 낳은 순전히 남인 아이를 당신은 20년 동안 금지옥엽 키운 거야. 뻐꾸기 둥지인 줄도 모르고. 이 사기꾼 같은 년이. 거짓말이야. 거짓말. 장 여사가 비틀거리다 중심을 잃고 5단 케이크 위로 쓰러진다. 와장창. 케이크가 무너져 내리고 장 여사는 생크림 범벅이 되어 바닥을 구른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된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진다. 난장판이 된 연회장을 뒤로하고 유진이 걸어 나온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지만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다. 뒤따라 나온 박성훈이 유진의 팔을 거칠게 잡는다. 노유진, 너 미쳤어?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어머니 쓰러지신 거 안 보여? 쓰러져? 겨우 그 정도로? 난 20년 전 그 빗속에서 이미 죽었어. 그때 내 어머니가 내 가슴에 박은 못, 이제부터 하나씩 다시 박아줄 거야. 원한 게 돈이야? 얼마면 돼? 얼마를 주면 조용히 꺼질래? 돈? 태성그룹 전체를 줘도 안 받고? 내 목표는 하나야. 너희 가족이 처절하게 찢어지는 거. 그리고 내 아들 민재, 내가 데려가는 거. 민재가 널 엄마로 인정할 것 같아? 두고 봐. 그 아이가 누구 손을 잡는지. 그때 저 멀리서 20살 된 청년 박민재가 뛰어온다. 아버지, 할머니가 쓰러지셨다면서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재의 등장에 유진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20년 만에 보는 아들이다. 유진은 떨리는 손을 감추고 민재를 바라본다. 민재는 낯선 여자를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본다. 누구세요? 유진은 대답 대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는 뒤돌아 엘리베이터에 탄다. 닫히는 문 사이로 혼란에 빠진 성훈과 민재의 모습이 보인다.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오피스텔. 유진이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신다. 그녀의 앞 테이블에는 태성그룹의 주주 명부와 장여사 일가의 비리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대표님, 오늘 연회장 사건으로 태성그룹 주가가 시간 외 거래에서 폭락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할까요? 시작해. 장여사가 병원에서 눈 뜨자마자 지옥을 맛보게 해줘. 아, 그리고 유진이 벽에 붙은 거대한 화이트보드를 바라본다. 그곳엔 복수 대상들의 사진이 붙어 있다. 장여사, 박성훈, 최미라의 사진 위에 빨간색 X표가 그어진다. 그리고 맨 마지막 아들 박민재의 사진만이 깨끗하게 남아있다. 민재한테 접근해. 우연을 가장해서 내 아들이 어떤 괴물들 손에서 자랐는지 확인해야겠어.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정말 민재 도련님이 박성훈 사장의 핏줄이 아닙니까? 아니, 맞아. 박성훈 아들 맞아. 네. 아까는 무정자증이라고. 거짓말이야. 놈들을 미치게 만들려면 가장 확실한 믿음부터 깨부숴야 하니까. 서로를 의심하고 물어뜯게 만드는 것. 그게 내 복수의 시작이야. 유진이 와인잔을 탁자에 내려놓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린다. 최고급 1인실 병동. 머리에 붕대를 감은 장여사가 침대에 앉아있고 박성훈이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다. 장여사의 눈빛은 도끼로 가득 차 있다. 어젯밤의 굴욕이 떠올라 치가 떨린다. 그년이 뱉은 말. 무정자증이라니. 그게 정말이야? 너 어머니. 그 여자가 미쳐서 하는 헛소리잖아요. 제가 멀쩡한데 무슨. 짝? 장여사가 링거 바늘이 꽂힌 손으로 성훈의 뺨을 후려갈긴다. 헛소리? 헛소리하는 년이 유전자 검사지까지 들고 와서 난동을 부려. 내 놈이 밖에서 계집질하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씨도 제대로 못 부리는 놈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 고생을 안 했지.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민재 제 아들 맞아요. 시끄러워. 당장 다시 검사해.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아무것도 못 믿어. 네. 하지만 민재가 알면. 민재 몰래. 쥐새끼도 모르게 하란 말이야. 내 놈 머리카락이랑 민재 칫솔이라도 들고 가서 당장 확인해 와. 만약 그년 말이 맞으면 내 전 재산 사회에 환원해 버릴 줄 알아. 성우는 울상이 되어 병실을 나간다. 장 여사는 분이 풀리지 않아 베개를 집어던진다. 난장판이 된 침실. 화장대 거울이 깨져 있고 옷가지들이 바닥에 나뒹군다. 최미라가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를 지르고 있고 성우는 구석에 몰려 있다. 야, 이 나쁜 놈아. 무정자증? 내가 고자라고? 그럼 내가 20년 동안 키운 민재는 대체 누구 씨앗이야? 나 아니라고. 그 여자가 거짓말한 거라니까. 거짓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봤어. 내가 남의 씨 받아서 낳은 애를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 줄 알고 이 악물고 키웠는데 시어머니 비위 맞춰가며 살았는데 이게 다 사기극이었다고? 미라야, 제발 진정해. 어머니가 다시 검사하라고 하셨어. 결과 나오면 다 밝혀질 거야. 다시 검사? 그래 해. 당장 해. 만약에 정말 내 자식 아니면 나 이 집안 가만 안 둬. 위자료로 태성그룹 기둥 뿌리까지 뽑아갈 거야. 알았어. 미라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저택에 울려 퍼진다.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캠퍼스. 하지만 박민재의 표정은 어둡다. 어젯밤 할머니의 칠순 잔치에서 벌어진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내 아들 아니다라는 낯선 여자의 외침이 귓가에 맴돈다. 대체 그 아줌마는 누구지? 왜 그런 말을? 그때 누군가 민재 옆 벤치에 앉는다. 우아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은 오유진이다. 유진은 짐짓 모르는 척 들고 있던 두꺼운 전공 서적을 민재 쪽으로 살짝 떨어뜨린다. 어머, 죄송해요. 제가 손에 힘이 빠져서. 민재가 반사적으로 책을 주워준다. 책 제목은 현대 경영학의 이해. 민재의 전공과 관련이 있다. 아닙니다. 여기요. 경영학 공부하세요? 네, 늦깎이 대학원생이랍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 이론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학생도 이쪽 전공인가 봐요? 네, 저도 경영학과 1학년이에요. 어머, 반가워라. 그럼 선배님이시네. 저는 이제 막 시작해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던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이 부분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유진이 책의 한 페이지를 펼쳐 민재에게 내민다. 민재는 경계심 없이 친절하게 설명을 시작한다. 유진은 그런 민재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하지만 깊은 곳엔 슬픔이 서린 눈으로 바라본다. 민재야, 내 아들. 저런 더러운 집구석에서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줬구나.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왔지. 박성훈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쭈뼛거리며 연구소 안으로 들어간다. 품 안에는 머리카락과 칫솔이 든 봉투를 소중히 안고 있다. 접수 창구에서 가명을 쓰며 불안하게 주위를 살핀다. 똑같은 시각, 연구소 주차장에 세워진 유진의 차 안. 유진이 누군가와 통화 중이다. 그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린다. 네, 방금 박성훈 씨 들어갔죠? 네, 맞아요. 가명으로 접수했을 겁니다. 네, 제가 보낸 샘플이랑 바꿔치기 하세요. 결과는 무조건 불일치로 나와야 합니다. 유진이 전화를 끊고 차창 밖으로 연구소 건물을 올려다본다. 자, 이제 지옥문이 열렸어. 서로 물어뜯고 죽여봐. 그 추악한 바닥을 내 아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유진의 차가 미끄러지듯 연구소를 빠져나간다.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돈다.
퇴원을 앞둔 장 여사가 침대에 걸터 앉아 있고 그 앞에 박성훈이 누런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다. 손이 덜덜 떨린다. 최미라는 문가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 뭐하고 서 있어? 얼른 뜯어보지 않고. 너 어머니. 만약에 정말 아니면 잔말 말고 뜯어. 성훈이 봉투를 뜯어 종이를 꺼낸다.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결과 통보서. 성훈의 눈이 빠르게 종이를 훑어 내려간다. 그리고 멈춘다. 불일치라는 빨간 글씨에서 이럴 수가. 내놔봐. 장 여사가 종이를 확인한다. 눈이 뒤집힐 듯 커진다. 불일치. 그럼 20년 동안 남의 자식을 내 손주라고 키웠단 말이야? 이 멍청한 놈아. 최미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불일치라니요. 보여줘요. 미라가 성적표를 확인하듯 종이를 본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말도 안 돼. 민재가 내 아들이 아닌 것도 모자라 당신 핏줄도 아니라고? 그럼 난 대체 누구 자식을 키운 거야? 고함 소리에 간호사들이 달려오지만 병실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다. 장 여사는 링거대를 잡고 성훈을 때리려 하고 미라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한다. 내년이 문제야. 애초에 내가 애를 못 낳아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 어디 근본 없는 씨앗을 물어와서 우리 집안 족보를 더럽혀?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뭐라고요? 시바지 들인 건 어머니잖아요. 사기당한 건 저라고요. 저 억울해서 못 나가요. 태성그룹 며느리 자리 절대 못 내놔요. 아무것도 모르는 민재가 도서관을 나온다. 핸드폰을 보는데 부재중 전화가 30통이 넘게 와 있다. 집에서 온 전화다. 불길한 예감에 전화를 걸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부른다. 민재 학생? 뒤를 돌아보니 오유진이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다. 아, 유진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요? 공부하느라 힘들어서 그런가? 이거 마셔요. 머리가 맑아질 거야. 유진이 커피를 건넨다. 민재는 따뜻한 커피 온기에 잠시 마음을 놓는다. 사실 집안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요. 할머니가 편찮으신데 분위기가 좀 무서워요. 저런. 재벌가라고 다 행복한 건 아닌가 봐요. 힘들 땐 언제든 연락해요. 인생 선배로서 들어줄 수는 있으니까. 유진은 민재의 어깨를 토닥여준다.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해서 민재는 묘한 안도감을 느낀다. 엄마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온기다. 그래, 민재야. 거긴 이제 곧 지옥이 될 거야. 어서 엄마 품으로 오렴. 집안은 이미 전쟁터다. 장 여사가 퇴원해 돌아왔고 거실에는 민재의 짐 가방이 내동댕이 쳐져 있다. 현관문이 열리고 민재가 들어온다. 다녀왔습니다. 할머니, 퇴원하셔. 이게 다 제 짐이에요? 거실 소파에 앉은 장 여사의 눈빛이 싸늘하다 못해 시리다. 성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고 미라는 눈이 퉁퉁 부어 있다. 남의 식구가 들어왔네. 나가라. 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누가 내 할머니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놈이 어디서 할머니 소리를 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민재야. 넌 우리 아들이 아니래. 네. 그때 집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린다. 성훈이 힘없이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선물은 잘 받으셨나? 유전자 검사 결과지 말이야. 오유진, 놀라지 마. 그 결과 내가 조작한 거야. 가짜라고. 순간 정적이 흐른다. 장 여사, 성훈, 미라 그리고 민재까지
모두의 시선이 전화기로 쏠린다. 뭐라고? 조작? 하하. 어때? 서로 핏줄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20년 가족애가 순식간에 쓰레기가 되지. 당신들 가족이란 게 고작 그 정도야. 진짜 쇼는 이제부터야. 뚝. 전화가 끊긴다.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는 민재. 그리고 서로를 의심했던 가족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든다. 전화가 끊긴 후의 정적. 장 여사와 박성훈, 최미라는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서로를 쳐다본다. 하지만 박민재의 표정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다. 그는 바닥에 놓인 자신의 짐 가방을 다시 집어든다. 민재야. 가짜라잖니. 저 미친년이 장난친 거란다. 어서 가방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그래, 민재야. 오해야. 아빠가 잠깐 미쳤었나 봐. 민재가 헛웃음을 짓는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지만 표정은 비장하다. 오해요? 제가 현관 들어오자마자 나가라고 소리치셨잖아요. 핏줄 아니라고 짐 내동댕이 치셨잖아요. 민재야, 엄마는 너무 놀라서. 20년이에요. 20년을 키워주셨는데 종이 한 장 때문에 저를 남 취급하셨어요. 가짜라서 다행이다? 아니요. 진짜였어도 가짜였어도 오늘 보여주신 모습이 진짜 가족의 바닥이네요. 민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나간다. 장 여사가 뒷목을 잡고 휘청인다. 저놈 잡아. 당장 잡아오지 못해. 성훈이 뛰어나가려 하자 최미라가 악을 쓰며 성훈의 앞을 막아선다. 잡지 마.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잡아? 애초에 당신이 밖에서 처신을 어떻게 했으면 저런 여자가 꼬여. 이 집구석 꼴 좋다 아주.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한다. 민재가 캐리어를 끌고 터덜터덜 걷고 있다. 우산도 없다. 처량한 모습이다. 갈 곳이 없다. 친구들에게 말하기도 부끄럽고 호텔을 가자니 카드가 정지됐을 것만 같다. 기익. 그때 고급 세단 한 대가 민재 옆에 천천히 멈춰선다. 창문이 내려가고 오유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다본다. 민재 학생, 세상에 비 맞고 뭐 하는 거예요? 야, 아주머니, 짐은 또 뭐고? 설마 집에서 나온 거예요? 일단 타요. 감기 걸리겠어.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유진의 따뜻한 눈빛에 이끌려 차에 오른다. 따뜻한 조명의 거실. 민재가 소파에 앉아 있고 유진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핫초코와 수건을 건넨다. 민재는 화려한 펜트하우스 내부를 둘러보다가 유진을 본다.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폐를 끼쳐서. 폐라니요. 갈 곳 없으면 며칠이든 있어도 돼요. 방도 많고 나 혼자 사는 집이라 적적했거든요. 유진이 민재 맞은편에 앉아 지그시 바라본다. 부모님과 다퉜나요? 부모님이 아니셨어요. 제가 알던 분들이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래, 그렇게 정을 떼는 거야. 많이 아팠겠네. 가끔은 피를 나눈 가족보다 남이 더 나를 이해해 줄 때가 있죠.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어요. 내가 지켜줄게요. 유진이 민재의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털어준다. 민재는 그 손길에서 묘한 모성애를 느끼며 울컥함을 삼킨다. 최미라가 화장대 앞에 앉아 있다. 눈은 퉁퉁 부었지만 눈빛은 도끼로 번들거린다. 그녀는 핸드폰으로 흥신소 직원과 통화 중이다. 네, 찾았어요? 오유진 그년 집 주소요. 청담동 펜트하우스? 알았어요. 지금 당장 갈 거니까 위치 찍어보내요. 내 가정을 파탄낸 대가 톡톡히 치르게 해줄 테니까. 미라가 핸드백을 챙겨 거칠게 방문을 나선다.
거실에 있던 성훈이 눈치를 보며 말을 건다. 여보, 어디가? 민재 찾으러 가? 민재, 당신은 자격 없어. 내가 찾아올 거야. 그리고 그년 머리채도 다 뽑아놓을 거고. 띵동, 띵동,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린다. 현관문 밖에는 최미라가 씩씩거리며 서 있다. 문 열어. 오유진,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간다. 잠시 후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린다. 미라는 문이 열리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손을 치켜든다. 야, 이 나쁜 년아. 내가 감히 우리 집을. 하지만 문을 연 사람은 오유진이 아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한 손에 국자를 든 박민재다. 어머니? 미라의 손이 허공에서 멈춘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민재야? 내가 왜 그년 집에서 나와? 앞치마는 또 뭐고? 돌아가세요. 저 안 가요. 뭐? 너 지금 제정신이니? 저 여자가 누군 줄 알고. 그때 민재 뒤로 오유진이 우아한 실크 가운 차림으로 나타난다. 유진은 미라를 보며 여유롭게 팔짱을 낀다. 아침부터 시끄럽게 왜 남의 집 앞에서 행패야? 교양 없게. 너 내 아들한테 무슨 짓 했어? 납치라도 한 거야? 납치? 민재 학생이 제 발로 찾아왔어. 너희 집이 지옥 같아서 숨 쉴 곳이 필요하다던데? 어머니, 그만하세요. 유진 아주머니는 저 도와주신 분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아, 아주머니. 민재야, 너 지금 엄마한테. 민재가 유진을 보호하듯 앞을 가로막는 모습에 미라는 배신감과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딱 벌린다. 유진은 민재 등 뒤에서 미라를 향해 승리의 윙크를 날린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최미라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들어온다. 소파에 앉아 혈압약을 먹던 장 여사가 미라의 꼴을 보고 혀를 찬다. 꼴 좋다. 아침부터 득달같이 나가더니 머리채라도 잡히고 왔냐? 민재는 왜 안 데리고 와? 어머니, 민재가 앞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뭐? 앞치마? 그년 집에서 그년이 시키는 대로 국자를 들고 저더러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엄마 취급도 안 했다고요. 거 봐, 내가 뭘 했어. 그냥 놔두면 들어온다니까. 괜히 가서 긁어부스럼만 만들고. 당신은 닥쳐.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씨만 제대로 뿌렸어도 내가 대리모 같은 거 썼겠어? 시끄러워. 집안 꼴 잘 돌아간다. 며느리란 게 칠칠 맞게 아들 하나 단속 못해서 남의 집에 뺏겨?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미라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며 2층으로 뛰어 올라간다. 콩가루가 된 집안을 보며 장 여사는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의 대표실. 세련된 네이비 정장을 입은 오유진이 결제 서류를 검토 중이고 그 맞은편에 박민재가 약간 긴장한 채 앉아 있다. 민재는 유진의 회사 규모에 압도된 표정이다. 어때요? 우리 회사 인턴십 프로그램. 학교 다니면서 배우기엔 나쁘지 않을 텐데. 생각보다 훨씬 큰 회사네요. 아주머니가 대표님이신 줄 몰랐어요.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으니까요. 민재 학생, 경영학도라고 했죠? 이론이랑 실전은 달라요. 태성그룹. 나중에 물려받으려면 제대로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물려받다니요. 핏줄도 아닌데. 전 자격 없어요. 핏줄이 뭐가 중요해요? 능력이 중요하지. 내가 장담하는데 민재 학생은 그 집안 누구보다 뛰어난 사업가가 될 제목이에요. 내가 도와줄게요. 복수? 아니, 본때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당신을 버린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성공한 모습을. 민재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유진의 말은 민재의 억눌린 인정 욕구를 정확히 자극한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당장 오늘 오후 일정부터 동행해요. 현장 학습이라고 생각해요. 무거운 분위기의 대회의실, 장 여사와 박성훈, 그리고 태성그룹 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만기 도래한 어음 300억을 막지 못하면 당장 내일 부도 처리됩니다. 채권단 대표가 상환 유예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거래한 세월이 얼만데 이래? 김 행장한테 전화해봐.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어머니. 회장님, JY 투자홀딩스 대표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이번에 채권을 전량 매입한 새로운 최대 채권자십니다. JY, 거기가 어디야? 일단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리고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울린다.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사람은 오유진이다. 그리고 그녀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앳된 수행비서. 바로 박민재다. 오유진. 내가 왜 여길 들어와? 민재야? 내가 왜 거기 있어? 앉으세요, 박 회장님. 빚쟁이가 왔는데 예의를 갖추셔야죠. 소개할게요. 제 개인 비서입니다. 유진이 눈짓하자 말끔한 정장을 입은 민재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장 여사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는다. 민재의 표정은 굳어 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다. 상환 요청서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회장님? 내가 감히 할미한테. 민재 너 이놈. 공과 사는 구분하시죠. 지금 이 자리에 손자는 없습니다. 당신 회사의 목줄을 쥔 채권자의 비서만 있을 뿐. 회의실에서 쫓겨나듯 나온 성훈이 민재의 팔을 붙잡는다. 민재야, 너 제정신이냐? 저 여자가 누군 줄 알고 붙어먹어? 우리 집 원수야. 원수요? 저한테는 밥 챙겨주고 재워준 은인인데요. 아버지가 저 쫓아내실 때 저분은 절 걷어주셨어요. 그건 다 저 여자가 꾸민 짓이야. 널 이용하는 거라고. 이용당해도 상관없어요. 적어도 무능해서 자식 버리는 부모보단 능력 있어서 절 필요로 하는 상사가 더 낫거든요. 뭐라고? 성훈이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유진이 다가와 민재의 어깨를 감싼다. 비켜. 우리 비서님 바빠. 그리고 300억 내일까지 못 갚으면 경영권 포기 각서 쓸 준비나 해. 유진과 민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진다. 닫히는 문 사이로 유진이 성훈을 보며 입모양으로 말한다. 이제 시작이야. 집안 분위기가 초상집 같다. 장 여사가 소파에 누워 앓는 소리를 내고 있고 최미라가 죽 그릇을 들고 눈치를 보며 서 있다. 치워. 회사가 넘어가게 생겼는데 목구멍에 죽이 넘어가? 어머니, 그래도 기운을 차리셔야죠. 내 친정. 그래, 사돈댁에 연락했어? 300억 해준대? 그게 아빠가 요즘 사업이 어려우시다고. 현금 융통은 힘들다고 하셔요. 에이 퇴. 쓸모없는 것. 자식 농사도 망치더니 돈 줄 하나 못 끌어와? 내가 그러고도 태성그룹 며느리야. 당장 나가서 돈 구해와. 못 구하면 이혼 도장 찍을 각오해. 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주먹을 꽉 쥔다. 모멸감이 극에 달한다.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도끼로 변한다. 은밀한 분위기의 일식집. 오유진과 박민재가 마주 앉아 있다. 유진은 민재의 접시에 회 한 점을 올려주며 부드럽게 말을 건넨다. 오늘 많이 놀랐죠? 할머니께 그렇게 대하고 싶진 않았을 텐데. 아닙니다. 공과 사는 구분해야죠. 저도 이제 어린애 아니니까요. 기특해라. 사실 내가 태성그룹 채권을 산 건 회사를 뺏으려는 게 아니에요. 회사를 정화하고 싶은 거지. 정화요?
지금 장 여사님과 박 사장님 회사 돈을 횡령해서 비자금을 만들고 있어요. 그 돈 때문에 회사가 병들고 있는 거고, 그걸 막으려면 비자금 이중장부가 필요해요. 비자금 장부요? 네. 그게 있어야 이사회를 열어서 경영진을 교체하고 회사를 살릴 수 있어요. 민재 학생, 아버지 서재 금고 비밀번호. 혹시 알아요? 민재의 동공이 흔들린다. 아버지를 배신하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그를 흔든다. 제 생일이에요. 금고 비밀번호. 용기를 내줘요. 이건 배신이 아니에요.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이에요. 민재 씨만이 할 수 있어요. 집이 비어 있는 시간. 장 여사는 병원, 성우는 회사, 미라는 돈 꾸러나간 사이. 박민재가 조심스럽게 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다. 익숙한 집이지만 이제는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온 도둑처럼 심장이 뛴다. 서재로 들어간 민재는 그림 뒤에 숨겨진 금고 앞에 선다.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누른다. 0, 5, 1, 4. 삑디리릭. 문이 열린다. 안에는 현금 뭉치와 함께 검은색 가죽 수첩이 하나 있다. 민재가 수첩을 꺼내 펼쳐본다. 빼곡하게 적힌 뇌물 리스트와 횡령 내역들. 진짜였어. 아버지가 정말. 그때 거실에서 도어록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박성훈이 아닌 최미라가 들어온 것이다. 민재는 황급히 장부를 품에 넣고 나가려다 서재 문 앞에서 미라와 딱 마주친다. 민재야, 너 집에 돌아온 거니? 네, 아니요. 짐 챙길 게 남아서 잠시 들렀어요. 갈게요. 민재가 급히 현관으로 향하자 미라가 민재의 팔을 낚아챈다. 민재의 품속 불룩한 안주머니가 미라의 눈에 띈다. 잠깐, 너 품에 그거 뭐야? 뭘 훔쳐가는 거야? 훔치다니요. 이건 원래 그년이 시켰지? 오유진 그 여시 같은 년이 뭐 가져오라고 시켰어? 내놓으라고. 미라가 민재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인다. 민재는 미라를 밀쳐내지 못해 쩔쩔맨다. 그때 장부가 바닥으로 툭 떨어진다. 미라가 재빠르게 장부를 줍는다. 내용을 훑어본 미라의 표정이 묘하게 변한다. 태성그룹의 약점, 곧 돈이 될 물건이다. 어머니, 그거 주세요. 회사를 살리려면 그게 필요해요. 회사를 살려? 아니, 이건 나를 살릴 동아줄이야. 이거면 어머니도 내 아빠도 나한테 꼼짝 못해. 어머니 제발요. 어머니, 이제 와서 어머니, 넌 내 아들 아니야. 남이지.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마라. 미라가 장부를 자신의 가방에 쑤셔 넣는다. 민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런 미라를 바라본다. 탐욕에 눈이 멀어 아들마저 적으로 돌리는 모습. 민재는 마지막 남은 미련조차 사라지는 것을 느낀다. 알겠어요. 그 장부 가지세요. 대신 이제 우린 진짜 끝이에요. 민재가 차갑게 돌아선다. 현관문이 쾅 닫힌다. 홀로 남은 미라는 가방 속 장부를 끌어안고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이내 흐느껴 온다. 이른 아침 장 여사가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몸이 천근만근이다. 습관처럼 며느리를 부른다. 애미야, 물 좀 가져. 목이 탄다. 평소라면 내 어머니하고 달려왔을 최미라의 대답이 없다. 장 여사가 짜증을 내며 방문을 연다. 이 여편네가 어디 갔어? 귀가 먹었나? 거실로 나온 장 여사는 깜짝 놀란다. 최미라가 소파 정중앙에 다리를 꼬고 앉아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문제의 검은색 장부가 놓여 있다. 너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냐? 시애미가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하고 당장 물 안 떠와? 물이 드시고 싶으면 직접 떠드세요.
전 이제 당신 하녀 노릇 안 합니다. 뭐야? 2년이 돌았나? 그 무릎에 있는 건 또 뭐고? 장 여사가 다가와 장부를 뺏으려 하자 미라가 장부를 번쩍 들어 펼쳐 보인다. 빼곡한 비자금 내역이 장 여사의 눈앞에 들이밀어진다. 이거 내가 이걸 어떻게 서재에 들어간 거야? 그러게 금고 관리를 잘하셨어야죠. 민재가 가져나오는 걸 제가 겨우 막았네요. 어머니, 이거 검찰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님처럼 감옥 가셔서 콩밥 드시고 싶으세요? 며느라, 왜 이러니? 우리가 가족끼리. 가족? 언제부터 저를 가족 취급하셨어요? 씨바지 들인 주제에 애 못 낳는다고 구박하고 돈 못 구해온다고 내쫓으려 하셨잖아요. 미라가 장 여사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민다. 이제부터 이 집안의 주인은 나예요. 살고 싶으면 내 말 들어요. 알겠어요? 장, 사, 님? 박민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다. 죄책감에 얼굴을 들지 못한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어머니한테 뺏겼어요. 기회를 주셨는데 망쳐버려서. 괜찮아요, 민재 씨. 다치진 않았어요? 그거면 됐어요.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민재의 어깨를 다독인다. 장부가 미라 손에 들어갔다. 오히려 더 재밌게 됐네. 사실 난 민재 씨 어머니가 그걸 가져갈 수도 있다고 예상했어요.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니까. 네, 예상하셨다고요? 그럼 이제 어떡하죠? 장부가 없으면 아버지를 못 몰아내잖아요. 걱정 말아요. 장부는 누구 손에 있든 터지기만 하면 돼요. 미라 씨는 그 장부를 제대로 쓸 줄 몰라요. 그냥 협박용으로나 쓰겠지. 내가 도와줄 거예요. 그 폭탄이 가장 화려하게 터지도록. 화려하게 차려입은 최미라가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그녀의 맞은편에 오유진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앉는다. 내가 날 보자고 할 줄은 몰랐네? 왜? 내가 가진 장부가 탐나니? 탐나다니요. 축하해 주러 왔어요. 드디어 시어머니 소나기에서 벗어날 무기를 주셨잖아요. 수작 부리지 마. 이거 너 주려고 가져온 거 아니니까. 난 이걸로 내 몫을 챙길 거야. 태성그룹 안주인 자리 절대 안 뺏겨. 쯧쯧. 역시 보는 눈이 좁으시네. 그걸로 겨우 시어머니 협박해서 용돈이나 타 쓰시게요? 뭐? 용돈? 미라 씨, 그 장부는 핵폭탄이에요. 잘못 터뜨리면 미라 씨도 같이 죽어요. 당신 남편이 감옥 가면 당신은 무사할 것 같아요? 미라의 표정이 흔들린다. 거기까진 생각하지 못했다. 나랑 손잡아요. 내가 그 장부를 가장 비싸게 파는 법을 알려줄게. 당신이 원하는 태성그룹 지분, 그리고 현금. 합법적으로 당신 명의로 만들 수 있게 도와주죠. 내가 왜? 넌 우리 집 망하게 하려는 거 아니었어? 목표가 바뀌었어요. 난 장 여사가 무너지는 꼴이 보고 싶거든요. 당신이 그 여자를 짓밟고 올라서는 모습 꽤 통쾌할 것 같지 않아요? 적에 적은 동지라잖아요. 유진이 손을 내민다. 미라는 장부가 든 가방을 꽉 쥐고 유진의 손과 얼굴을 번갈아 본다. 탐욕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미라. 저녁 식사 자리. 분위기가 기괴하다. 상석 가장 높은 자리에 최미라가 앉아 있고 그 옆자리에 박성훈이 그리고 가장 말석에 장 여사가 밥그릇만 내려다보고 앉아 있다. 여보, 당신이 왜 거기 앉아 있어? 거긴 어머니 자리잖아. 이제부터 내 자리야. 꼬우면 당신이 나가든가. 아 참 어머니. 장 여사가 움찔하며 고개를 든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이다. 반찬이 이게 뭐예요? 내일부터는 제가 좋아하는 전복죽이랑
갈비찜 좀 올리세요. 아셨죠? 알았다. 너 어머니, 왜 그러세요? 미라 너 미쳤어. 미라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는다. 식탁이 울린다. 당신도 조심해. 당신들 목줄 내가 쥐고 있으니까. 까불면 다 같이 죽는 거야. 미라가 섬뜩하게 웃으며 밥을 먹기 시작한다. 공포에 질린 성운과 굴욕감에 몸을 떠는 장여사. 최미라가 소파에 앉아 네일 아트를 받고 있다. 장여사가 쟁반에 주스를 받쳐들고 엉거주춤 서 있다. 거기다 둬요. 아, 그리고 이거. 미라가 탁자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던진다. 이게 뭐냐? 태성물산 지분 양도 계약서예요. 알짜배기 비상장 주식, 그거 저한테 넘기세요. 뭐? 태성물산? 거긴 우리 그룹 자금줄이야. 그걸 달라고? 내가 미쳤구나. 안 미치게 생겼어요? 20년을 속고 살았는데 이 정도 보상은 받아야죠. 싫으시면 말아요. 나 지금 바로 검찰청으로 출발할 거니까. 미라가 핸드백에서 검은색 장부를 꺼내 흔들어 보인다. 장 여사의 얼굴이 사색이 된다. 아, 아니다. 알았다. 내 생각할 시간을 좀 다오. 며칠만. 딱 하루 드려요. 내일 아침까지 도장 안 찍혀 있으면 이 장부는 뉴스에 나올 거예요. 어두운 방 안. 장 여사가 박성훈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다. 이 등신아. 내 마누라가 내 알토란 같은 주식을 내놓으란다. 다 뺏기게 생겼어. 저보고 어쩌라고요. 미라 저거 눈이 뒤집혀서 말도 안 통해요. 훔쳐와. 네. 오늘 밤에 미라년 잠들면 그 장부 다시 훔쳐오라고. 내가 싸질러 놓은 똥이니까 내가 치워. 만약 실패하면 너 내 아들 아니다. 호적에서 파버릴 줄 알아. 성우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인다. 같은 시각 오유진이 와인잔을 들고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다. 핸드폰으로 누군가의 보고를 받는 중이다. 네, 예상대로네요. 오늘 밤 움직일 겁니다. 장여사 성격에 그냥 당하고만 있을 리 없죠. 네, 미라 씨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덫에 걸리는 쥐새끼 꼴을 좀 봐야겠으니까. 유진이 전화를 끊고 와인을 한 모금 마신다. 그녀의 그림자가 창문에 길게 드리워진다. 모두가 잠든 시각. 박성훈이 발소리를 죽이며 미라의 드레스룸에 잠입한다. 식은땀을 흘리며 명품 가방들을 뒤지기 시작한다. 손이 덜덜 떨린다. 제발, 제발 어디 있는 거야? 마침내 구석에 처박힌 샤넬백 안에서 검은색 장부가 손에 잡힌다. 찾았다. 성훈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돌아서는 순간 탁! 드레스룸 불이 환하게 켜진다. 문 앞에 잠옷바람에 최미라가 팔짱을 끼고 서 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린다. 박성훈, 너 지금 내 방에서 뭐하니? 미라야. 그게 아니라 오해야. 미라가 성훈에게 달려들어 손에 든 장부를 낚아채고 다른 손으로 성훈의 뺨을 후려갈긴다. 짝, 짝, 짝. 이 도둑놈의 새끼, 내 엄마가 시켰지? 훔쳐오라고. 와, 진짜 갈 때까지 가는구나. 너희 모자. 잘못했어, 여보. 한 번만 봐줘. 어머니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어. 닥쳐. 봐줘? 내가 너희들을 왜 봐줘? 내일 날 박는 대로 다 터뜨려 버릴 거야. 감옥 갈 준비나 해, 이 쓰레기들아. 미라의 고함 소리에 방문을 빼꼼 열고 내다보던 장여사가 공포에 질려 방문을 황급히 닫고 잠근다. 집안은 미라의 광기 어린 비명소리로 가득 찬다. 최미라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현관을 나선다. 그녀의 손에는 그 검은 장부가 들려 있다. 장여사가 잠옷바람으로 맨발로 뛰어나와 미라의 옷자락을 잡는다. 며느라, 제발 이러지 마라. 응?
내가 잘못했다. 주식? 그래, 주마. 준다니까. 늦었어요. 어젯밤에 도둑질까지 시키셨죠? 이제 주식으로 안 돼요. 전 검찰 가서 자수하고 당신들 싹 다 감옥에 쳐넣을 거예요. 그게 더 속 시원하겠네. 아, 안 돼. 태성그룹이 무너지면 너한테도 좋을 게 없잖니. 알 바 아니에요. 전 이미 이혼 서류 접수했으니까. 미라가 택시를 타고 떠나버린다. 장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멀어지는 차를 바라본다. 그녀의 눈에 살기가 스친다.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다. 태성그룹 회장 장 여사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낀 채 로비로 들어온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막아선다. 예약 없으시면 만나실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막아. 오유진 나오라고 해. 당장.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박민재가 걸어 나온다. 여긴 소란 피우는 곳이 아닙니다. 장 회장님. 민재야. 할미 좀 살려다오. 그년 좀 만나게 해줘. 내 엄마가. 미라가 장부를 들고 검찰청으로 갔어. 막을 수 있는 건 오유진뿐이야. 민재는 잠시 흔들리는 듯 하더니 무전기에 대고 말한다. 대표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올려보낼까요? 오 대표. 아니, 유진아. 이름 부르지 마세요. 듣기 거북하니까. 무슨 일이죠? 천하의 장 여사님이 예약도 없이. 도와줘. 최미라 그 미친년이 장부를 들고 검찰에 가고 있어. 그거 터지면 태성그룹은 끝이야. 내가 채권자잖아. 회사가 망하면 너도 손해 아니니? 손해? 전 이미 원금 회수하고도 남을 만큼 벌었는데. 그리고 망하면 공중분해해서 팔아버리면 그만이에요. 뭐라고? 고작 그거 부탁하려고 왔어요? 나가세요. 바빠요. 유진이 인터폰을 누르려 하자 장 여사가 다급하게 유진의 팔을 잡는다. 뭐든 다 들어줄게. 원하는 게 뭐야? 돈? 집은? 다 줄게. 제발 미라 그년 좀 막아줘. 감옥만은 안 돼. 유진이 장 여사의 손을 천천히 떼어내고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는다. 오유진 뭐든 다 들어준다. 그럼 보여주세요. 진심을. 무릎 꿇어요. 장 여사의 눈이 커진다. 20년 전 내가 아이 내놓으라고 당신 바짓가랑이 잡고 빌었을 때 당신이 내 얼굴을 구둣발로 걷어찼었지. 기억나? 내가 태성그룹 회장이야. 천안 대리모 따위한테 시간 없는데. 미라 씨가 지금쯤 검찰청 도착했겠네? 장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자존심과 생존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녀. 결국 털썩. 장 여사가 유진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 됐니? 무릎 꿇었다. 제발 살려줘. 검찰청 계단을 올라가던 최미라. 핸드폰이 울린다. 발신자는 오유진. 여보세요? 나 지금 들어가려는데. 멈춰요. 들어가면 당신 몫은 없어요. 이유진이 무릎 꿇은 장 여사를 내려다보며 통화 중이다. 장 여사님이 방금 회장직 사임서와 경영권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었거든요. 이제 태성그룹의 주인은 나예요. 미라 씨, 내가 약속한 현금 줄 테니까 장부 들고 내 사무실로 와요. 미라가 멈칫한다. 돈이다. 복수보다 달콤한 돈. 미라가 발길을 돌린다. 유진이 책상 위에 놓인 경영권 포기 각서를 들어보인다. 장 여사의 인주 묻은 지장이 선명하다. 장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이다. 그거 알아요? 당신 며느리한테 바람 넣은 거 나야. 당신 아들이 장부 훔치게 만든 것도 나고. 뭐라고? 내가 다 꾸민 짓이라고. 이제 알았어요? 당신은 그냥 내 손바닥 안에서 춤춘 거야.
뻐꾸기가 둥지를 차지했네. 이제 이 둥지에서 나가주실까? 유진이 보안 요원들을 부른다. 이 할머니 끌어내. 장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가고 그 자리에 앉아 승리감에 도취된 유진이 바라본다. 장여사가 끌려나간 직후 오유진이 회장석에 앉아 승리감에 젖어 있다. 문이 벌컥 열리고 최미라가 들이닥친다. 그녀의 손엔 여전히 검은 장부 가방이 들려 있다. 왔어. 시어머니 쫓아냈다며? 약속대로 현금 줘. 그리고 내 지분도. 아, 미라 씨. 오느라 수고했어요. 거기 가방 이리 줘요. 미라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가방을 움켜쥔다. 돈부터 줘. 입금 확인되면 줄 테니까. 보안팀, 회장실로 좀 와줘요. 잡상인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네. 뭐? 잡상인? 야, 오유진. 너 나랑 약속했잖아. 약속? 아, 내가 당신 장부 비싸게 팔아준다고 했었나?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미라 앞으로 다가간다. 당신이 시어머니 협박해서 뜯어내려던 그 주식, 그 현금.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거지? 태성그룹이지? 근데 이제 이 회사 주인은 나야. 내가 왜 내 돈을 당신 같은 탐욕스러운 여자한테 줘? 이 사기꾼 같은 년. 죽여버릴 거야. 미라가 유진에게 달려들지만 때마침 들어온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힌다. 유진이 미라의 손에서 장부 가방을 가볍게 낚아챈다. 토사구팽이라고 들어봤어?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삶아 먹는 법이지. 당신 역할은 끝났어. 시어머니랑 손잡고 나란히 지옥으로 꺼져. 이거 나. 내 돈 내놔. 오유진 가만 안 둬. 처절하게 끌려나가는 미라의 비명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친다. 유진은 장부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다. 모든 것을 잃은 최미라가 헝클어진 머리로 다리 난간을 붙잡고 서 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들도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돈까지 다 날아갔다. 내 20년. 시바지 들인 집구석에서 버틴 내 20년이 이렇게 끝난다고? 그녀는 자신이 민재에게 했던 모진 말들과 행동을 떠올린다.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 파멸을 자초했음을 깨닫고 오열한다. 박민재가 거실에 서 있다. 회장이 된 유진을 축하해 주러 왔지만 유진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탁자 위에는 낡은 베넷 저고리 하나가 놓여 있다. 대표님, 아니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분위기가. 민재야. 할 말이 있어. 아주 긴 이야기가 될 거야. 네. 무슨 20년 전 가난 때문에 아픈 홀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내 배를 빌려줘야 했던 여자가 있었어. 10달을 품어 아이를 낳았지만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쫓겨났지. 민재는 영문을 몰라 유진을 바라본다. 그 여자는 죽으림을 다해 성공해서 돌아왔어. 내 아이를 뻐꾸기 둥지 같은 그 지옥에서 구해주려고. 유진이 고개를 들어 민재를 똑바로 바라본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다. 민재야, 내가 내 엄마야. 정적이 흐른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거실을 채운다.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간다. 네, 지금 무슨 장난치시는 거죠? 아니, 진실이야. 박성훈 씨랑 장 여사님이 보여준 유전자 검사 결과 불일치 나왔던 거, 그거 내가 조작한 거야. 조작이요? 그럼 제가 진짜 그 집 아들이 맞다고요? 맞아. 넌 박성훈 씨 아들이고 내가 낳은 내 아들이야. 잠깐만요. 그럼 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왜 우리 가족을? 가족? 그 사람들은 널 사랑한 게 아니야. 널 이용했을 뿐이지. 내가 널 구해주려고. 구해주셨다고요? 아니요. 당신도 똑같아.
날 이용한 거잖아요. 복수하려고, 우리 집 무너뜨리려고 날 스파이로 만들고, 거짓말로 날 흔들고. 민재야, 오해야. 널 사랑해서.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역겨워. 다들 역겨워. 당신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민재가 유진의 손길을 뿌리치고 현관문 밖으로 뛰쳐나간다. 덩그러니 남겨진 유진. 그녀는 승리했지만 가장 소중한 아들의 마음을 잃었다. 그녀가 주저앉아 오열한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좁고 어두운 모텔방. 여기저기 소주병과 컵라면 용기가 널려 있다. 박성훈이 러닝셔츠 차림으로 술에 취해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한쪽 구석 이불더미 속에서 장 여사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다. 애비야, 물 좀 다오. 목이 타서 죽겠다. 아, 시끄러워 죽겠네. 물이 어딨어. 돈이 있어야 사 먹지. 성훈이 빈 소주병을 벽에 던진다. 쨍그랑, 이 못난 놈. 내 놈이 회사를 그따위로 관리하니까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 내가 너 같은 걸 아들이라고. 아이고 내 팔자야. 뭐요? 나 때문이라고요? 어머니가 그 씨바디년한테 애만 뺏고 버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어. 이게 다 어머니 업보라고. 뭐라고? 이 패륜한 놈이. 장여사가 달려들어 성훈의 머리채를 잡는다. 모자가 뒤엉켜 싸우는 추잡한 모습. 왕년의 재벌가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머리가 산발이 된 최미라가 전당포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명품 가방 하나가 들려 있다. 이거 한정판 샤넬이라니까요. 못해도 500은 받아야죠. 아줌마, 이거 가죽 다 해졌잖아. 5만 원 줄 테니까 팔 거면 팔고 말 거면 마죠? 5만 원? 야, 이 사기꾼아.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태성그룹 며느리였어. 미라가 행패를 부리자 주인이 그녀를 밀쳐낸다. 바닥에 나뒹구는 미라. 지나가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쳐다본다. 미라는 바닥에 떨어진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주섬주섬 주우며 미친 사람처럼 실실 웃는다. 돈이다. 이걸로 로또 사야지. 로또 사서 다시 시작할 거야. 화려하고 넓은 회장실. 오유진이 회장석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본다. 책상 위에는 결제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그녀의 시선은 텅 비어 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온다. 회장님, 박민재 군이 오늘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두절 상태고요. 알았어. 나가봐. 비서가 나가고 넓은 사무실에 혼자 남은 유진. 그녀는 민재가 쓰던 책상을 바라본다. 주인을 잃은 빈 의자.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민재의 빈자리를 쓸어본다. 다 가졌는데. 이 자리에 앉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춥니까, 민재야? 그녀가 책상에 엎드려 소리 죽여 흐느낀다. 복수의 끝은 차가운 공허함 뿐이다. 비 내리는 거리의 포장마차. 박민재가 혼자 앉아 독한 소주를 연거푸 들이키고 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다. 핸드폰을 꺼내본다. 오유진 대표님이라고 저장된 번호가 뜬다.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망설인다. 엄마,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걸. 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거칠게 쑤셔넣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이 어디론가 향한다. 성훈과 장여사가 있는 모텔 방문 앞. 술에 취한 민재가 문을 두드린다. 쾅쾅쾅. 잠시 후 박성훈이 짜증 섞인 얼굴로 문을 연다. 누구야 시끄럽게. 민재냐? 민재의 몰골을 본 성훈이 당황한다. 방 안에서 장여사가 누구냐? 고 묻는 소리가 들린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러 왔어요. 뭘? 20년 동안 단 한순간이라도
저를 진짜 아들로 사랑한 적 있으세요? 저 여자가 오유진이 낳은 자식인 거 모르고 키울 때 말이에요. 성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린다. 그는 차마 민재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다. 난 모른다. 다 내 할머니랑 그 여자들이 벌인 일이야. 난 그냥 시키는 대로. 민재가 허탈한 표정으로 피식 웃는다.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들은 끝까지 남 탓뿐이네요. 민재가 미련 없이 뒤돌아선다. 성운이 무언가 말하려 손을 뻗지만 민재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비좁고 더러운 복도에 홀로 남겨진 성운의 초라한 모습만 남았다. 며칠 뒤 오유진이 거실 창가에 서 있다.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박민재가 들어온다. 며칠 전에 흐트러진 모습과 달리 민재는 단정한 캐주얼 차림에 백팩을 메고 있다. 표정은 한결 차분해졌다. 민재야, 왔니? 밥은 먹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민재가 주머니에서 태성그룹 사원증과 유진이 준 오피스텔 카드키, 그리고 신용카드를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는다. 이거 돌려드릴게요. 회사도 오피스텔도. 더는 제 것이 아니에요. 민재야, 이건 널 위한 거야. 내가 내 아들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아니요. 그건 태성그룹 손자 박민재나 오유진 회장의 아들 박민재의 것이죠. 저는 이제 그냥 저답게 살고 싶어요. 나를 용서 못하겠니? 솔직히 아직은 어머니라고 부르기 힘들어요. 당신이 절 낳아준 건 맞지만 제 세상을 무너뜨린 것도 당신이니까요. 20년간 믿었던 가족이 가짜라는 걸 알게 된 상처.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잡고 싶지만 잡을 자격이 없음을 안다. 그래도 감사해요. 저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날 사랑하지 않았다는 진실을 알게 해주셔서 덕분에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어요. 어디로 갈 거니? 모르겠어요. 일단 군대부터 다녀오려고요. 다녀와서 그때도 우리가 다시 보고 싶어지면 그때는 웃으면서 밥 한 끼예요. 민재가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선다. 유진은 떠나는 민재의 뒷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오열한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아들을 놓아주는 참회의 눈물이다. 시간이 흘렀다. 악인들의 비참한 말로가 빠르게 스쳐 지나간다. 시장 바닥. 장 여사가 쭈그리고 앉아 나무를 팔고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로 차고 지나가도 욕 한 번 못하고 굽실거린다. 화려했던 회장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공사장 한바집. 박성훈이 설거지를 하고 있다. 주인이 어이박씨, 그릇 제대로 안 닦아? 하고 소리치자 성훈이 비굴하게 웃으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연발한다. 정신요양원. 최미라가 멍한 눈으로 창밖을 보고 있다. 그녀의 손에는 찢어진 명품 가방 끈 하나가 꼭 쥐어 있다. 그녀는 허공에 대고 내 주식, 내 돈, 일하며 중얼거린다. 한강공원 한편. 민재네 커피라는 작은 간판이 달린 푸드트럭. 짧은 머리에 박민재가 밝은 얼굴로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주고 있다. 재벌가 도련님의 티를 벗고 땀 흘려 일하는 청년의 건강한 모습이다. 여기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 줄을 선다. 세련된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오유진이다. 유진은 선글라스를 끼고 멀찍이 서서 씩씩하게 일하는 민재를 바라본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진다. 유진의 차례가 돌아온다. 민재가 고개를 숙인 채 주문을 받는다. 어서 오세요. 주문 도와드릴. 고개를 든 민재가 유진을 발견한다. 잠시 정적.
유진이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쑥스러운 듯 웃는다. 사장님, 커피가 맛있다고 소문나서 왔는데 제일 맛있는 걸로 한 잔 줘요. 민재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편안하게 휘어진다. 예전에 불안했던 눈빛이 아닌 단단해진 눈빛이다. 네, 손님. 아주 따뜻한 걸로 내려드릴게요. 커피를 내리는 민재와 그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유진. 두 사람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다. 하늘 위로 뻐꾸기 한 마리가 둥지를 떠나 힘차게 날아가는 모습이 보인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이 사연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어디에서 함께 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사연 인생 100세 사연 TV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